지금의 시대가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발들이 많고 행복한지 예전에 집신 이 풍속화들을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쟁도 많이 하고 벼농사, 밭농사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야외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저런 신발들로 어떻게 활동이 가능했을지 많이 좀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집신 그림을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부TV 서상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 그리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발목 질환과 모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지난번은 세계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편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그 유명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님은 워낙 우리나라의 제일 성군으로 알려져 있고 유명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팠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만원권에 보면은 있는 세종대왕님의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고 또 갸름하고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실제로는 비만의 당뇨 증상에 그런 히스토리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세종대왕께서 재임하셨던 기간이 길잖아요. 40대가 넘어가면서는 내가 몸이 힘들어서 일부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은 세자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록들도 있는 걸 보면 생각보다는 막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지는 못하셨던 거 아닌가. 특히나 발이 많이 붓고 걸을 때 보행이 불편하다는 그런 히스토리들이 비만과 그 다음에 당뇨 관련한 증상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때도 당연히 당뇨 진단 내려지진 않았겠지만 세종대왕께서 열정적으로 업무도 보시고 그 과정에서 운동이나 체중 조절이나 이런 건 제대로 못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요즘 같으면 헬스장이 좋아가지고 트레드밀에서 러닝머신도 하고 기구도 하고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고작 운동이라고 하면 러닝하고 이런 게 달 텐데 근데 임금이나 왕이 광화문을 이렇게 러닝하면서 청계천 쪽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운동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식은 엄청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맛있는 이런 진수성찬들이 다 이렇게 공급이 될 텐데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들 잘 먹고 막상 운동할 공간은 별로 없고 일은 많이 하고 당뇨랑 비만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들을 임금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발이 차가워지고 부어있고 이런 것들은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발은 본 적은 없지만 사진은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발은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뇨가 있거나 발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발 자체만 보지 마시고 전신적인 체중 조절이나 비만 조절 이런 걸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인물은 연산군이고요. 연산군은 임금이라는 이름을 못 붙었죠. 폭군으로 좀 알려져 있고 당시에 이제 포금과 과식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포금과 과식의 가장 치명적인 게 잘 아시는 통풍이죠. 통풍은 연산군 일기에도 보면 엄지발가락 관절에 통증이 생겨서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통풍으로 인한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발가락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생기는 통풍의 대표적인 통풍성 발작, 퓨린이 많이 담긴 술고기를 많이 먹고 엄지발가락 관절의 통증이 너무 극심해지고 며칠 걷기가 힘들어서 활동도 못하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통풍을 의심할 만한 히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드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와인과 육류 섭취를 하면서 작업을 오래 하면서 통풍이 추증되는 기록들이 있는데 연산군도 그런 통풍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인물은 아니고요. 우리 풍속도를 보면 조선시대에 이제 무용수, 기생들이 발끝으로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발목을 굽힌 자세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을 좁게 까치발하고 걷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발에 무리가 많이 갔을 것 같고 지금처럼 발레 슈즈나 이런 것 좋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발 자체는 너무 무리가 가는 그런 활동들이지 않았을까. 지금 풍속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앉아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화문석이라고 하는 저런 그림들을 보면 특히나 바닥면이 푹신하지 않고 딱딱한 그런 모습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발목 손상이나 또 특정 부위에 이제 관절염이나 또 무지해반증 같은 그런 것도 잘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유추가 되는 그런
풍속도입니다. 다음에 풍속도 같은 걸 보실 때도 발 모양이 어떤지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전 우리나라 그림들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집신이죠. 지금도 신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러닝화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러닝화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러닝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무슨 신발이 있었냐? 우리나라에 집신이 있었죠. 이렇게 직접 만들고 따가지고 이제 집신을 신고 다녔을 텐데 실제로 그런 글들이 있죠.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출발을 하면 몇 달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신이다. 집신을 미리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집신 떨어지면 또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갔다는 건데 그만큼 내구성도 약하고 이제 민속촌 같은 데 보면은 집신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런 집신들은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집신이고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집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면 약했을 거예요. 실제로 피부에 닿는 부분에 충격 흡수도 안 되고 피부 상처도 많이 줬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집이나 티눈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아치 커버는커녕 바닥의 충격을 거의 흡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은 살도 생기고 아마 상처가 자주 생겼을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봉화지경 같은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피부 상처가 생기면 항생제 같은 것도 없고 감염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우리가 셀룰라이티스라고 하는 봉화지경은 행군이나 많이 걷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집신을 신고 많이 걷고 하면 당연히 봉화지경이 많이 생겼을 거고 항생제가 없다 보니 아마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집신 생활이 거의 맨발로 걷는 거랑 비슷한 효과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 어떤 질환들은 위생이나 감염에 취약했기 때문에 원초적인 그런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발 질환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의 시대가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발들이 많고 행복한지 예전에 집신 이 풍속화들을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전쟁도 많이 하고 벼농사, 밭농사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야외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저런 신발들로 어떻게 활동이 가능했을지 많이 좀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집신 그림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풍속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발이나 그림을 통해서 발 질환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 속의 신발이나 발 사용의 흐름이 발 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다음 기회에 해외 인물들, 국내 인물들 속에서 또 우리 발 질환과의 관련성을 한번 유추해보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도 종종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는 서상교 되겠습니다. 족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